안녕하세요. 전에 왔더니 또 왔네, 이 아저씨. 자, 혹시 일배하진 않죠, 그죠? 일배 안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일배 새끼들이 워낙 억울할 거라서 노무현, 음, 노무현, 노무현 씨 사진만 봐도 그게 떠올라. 자, 아무튼 만장입니다, 만장. 지난번에 제가 이루편 읽었죠, 그죠? 이루편 읽었고 이번에는 만장입니다, 만장. 네, 알겠습니다. 뭐 말썽 일으키면 제가 자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가는 서비스. 자, 만장편입니다. 만장편. 제자인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 제자인 만장이 물었다라는데, 안녕하세요. 이 십새끼들 이거 보니까 또 원문을 보니까 만장문왈이라고 돼 있네. 완장문활, 만장문왈, 순 왕우전인가? 뭐 아무튼 만장문활인데 이게 어떻게 제자인 만장이 물었다가 되냐? 도대체 이 번역한 놈은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랬을까? 왜?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붙여가지고 이게 번역이 부정확하게 사람들이 느끼게 할까? 진짜 좀 그렇네요. 자, 순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밭에 나가서 하늘에도 소리치며 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소리치며 울었던 겁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부모님에 대한 서러움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자기 딴에는 이게 그 뭐예요? 이렇게 붙여주면은 부연 설명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지.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네. 자, 만장이 다시 물었다.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부모가 미워하면 괴로워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순임금은 부모를 원망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장식은 사람 이름이겠죠. 스승인 공명고에게 순임금이 밭에 나갔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는데 하늘과 부모님을 향해 소리치며 울었던 까닭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공명고는 이것은 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했다. 공명고는 순같은 효자의 마음으로는 나는 힘을 다해 밭을 갈아 공손하게 자식의 직분을 다했을 뿐이니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요임금은 자기의 아홉 아들과 두 딸에게 뭇 관리들과 소와 양, 창고에 가득하게 곡식까지 다 갖추고 밭 한가운데 가서 순을 섬기게 하였다. 천하의 선비들 중에 순에게 물려가는 사람이 많자 천하의 인심을 살펴서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럼에도 순은 부모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곤궁한 사람처럼 여겼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런 말이겠죠. 천하의 선비들이 좋아하여 몰려드는 것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았어도, 두 딸을 아내로 삼아요? 서로 자매네? 자매를 와이프로 삼았다고? 세상에. 씹덕들이 좋아하겠네.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부유함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인데 부유함이 있어서 천하를 소유했어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귀함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인데 천하가 될 만치 귀해졌어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천하 사람들이 좋아하여 몰려드는 것과 아름다운 여자와 부귀가 다 순의 근심을 풀기에 부족했던 것은 오직 부모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근심을 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풀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알게 되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사모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처자식을 그리워하고 벼슬하면 군주를 사모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태운다. 그러나 큰 효자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한다. 50이 되도록 부모를 사모하는 경우를 나는 순임금에게서 보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만장을 보니까 일단은 효에 관한 얘기 같네요. 효나 아니면 가족 관계, 예의 뭐 그런 거에 관한 관계 같네. 얘기 같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이 전화로도 한 통하셨는지 전화 안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불효자다, 불효자. 자, 만장이 물었다. 시경에 아내를 얻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옳다면 순임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지도 않고 아내를 얻은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부모에게 아뢰었다면 아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사람의 중대한 도리이다. 만일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었다면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결혼은 못해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는 아뢰지 않았던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지 않고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생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딸을 와이프로 주면서도 순임금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돈한테 알리지 않은 거요. 맹자가 대답했다. 요임금도 순임금의 부모에게 알리면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의 부모는 순에게 곡식창고를 수리하게 하고는 사다리를 치워버린 다음 아버지 고수가 곡식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다리를 치우고 곡식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태워 죽이겠다는 얘기죠. 또 순에게 우물을 치게 하고는, 우물을 이제 보수하게 하고는 순이 빠져나왔지만 나온 줄 모르고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복 동생인 상이라는 거는 이제 동생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순이 죽은 줄 알고 도성의 군주인 순을 해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모두 나의 공적이다. 소아양은 부모에게 드리고 곡식창고도 부모에게 드리고 방패와 창은 내가 가지고 검은고도 내가 가지고 활도 내가 가지고 두 형수는 내 잠자리를 돌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게 제일 중요한가 보다. 두 형수는 내 잠자리를 돌보게 할 것이다. 상이 달려가서 순의 궁궐로 들어가니 순임금이 침상에 걸터 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형님 생각을 했습니다 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데도 순임금은 너는 나를 도와서 이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모르긴 합니다만 순임금은 상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을 몰랐을까요? 맹자가 그 증자의 그 제자의 제자의 제자 뭐 정도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 뭔가 상태가 아니네요. 그 효도라는 거를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만장편부터는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부모가 예를 들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참고 그리고 모시고 사는 거를 우리가 효도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코가 안 좋지? 자, 맹자가 말했다. 왜 몰랐겠느냐? 죽이려 한 거를. 다만 동생인 상이 근심하면 그도 근심하고 상이 기뻐하면 그도 기뻐했던 것이다. 만장에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거짓으로 기뻐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감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양파 털 때문에 그래요. 유독 오늘 좀 심하네요. 아니다. 예전에 정나라의 자산에게 물고기를 선물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사는 연못의 관리인에게 그것을 연못에 기르게 했다. 그런데 관리인이 삶아 먹고는 아르기를 처음에 연못에 풀어놓자 비실비실하더니 조금 지나자 꼬리를 치다가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산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살 곳을 만났구나, 살 곳을 만났어 라며 하였다. 관리인이 물러나와서 누가 자선을 지혜롭다고 하는가, 내가 이미 삶아서 먹었는데 자기 살 곳을 만났구나, 살 곳을 만났어 라고 하더구나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군자를 정당한 도리를 가지고 속일 수는 있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속이기는 어렵다. 상이 형을 사랑한다는 도리를 내세워 찾아왔으니 수는 진실로 믿고서 기뻐한 것이지 어찌 거짓으로 기뻐한 것이겠느냐. 이거 지금 들으시면은 앞쪽 편들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앞쪽 편들에 비해서.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은 맹자가 말을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임금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임금의 효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을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효도에 대해서는 별로 맹자한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효도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 상식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장이 물었다. 상은 날마다 순임금을 죽이려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는데도 순임금은 천자가 되자 그를 단지 추방하였을 뿐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수들을 와이프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큰 죄가 아닌가? 자, 맹자가 대답했다. 사실은 그를 제후로 봉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추방했다고 말한 것이다. 만장이 말했다. 순임금이 공공을 유주로 유배시키고 환도를 숭산으로 추방하고 삼묘의 우두머리를 삼위로 몰아내고, 이건 다 지명하고 임명이겠죠. 곤을 우산으로 축출해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이 넷을 처벌하자 천하 사람들이 모두 순에게 복종하였는데 바로 어질지 못한 자를 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은 대단히 어질지 못했는데도 유비 지역에 제후로 봉했습니다. 유비라는 건 지명이겠죠. 그러니까 맹자가 순임금의 그거를 순임금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건 예를 들면 맹자라는 사람의 그 학자적 입장에서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원생들이 이제 자기 지도 교수 욕하는 거를 이제 개거품 물고 싫어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자기 전공한 거나.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맹자를 비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맹자의 효에 관한 이런 관념은 좀 비정상적입니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유비 지역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상같이 이제 나쁜 놈이 제후가 됐으니까요. 어진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을 주고 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후로 봉했으니 말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어진 사람은 동생을 대함에 노여움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원망을 묵혀두지 않으며 친하게 대하고 사랑할 뿐이다. 그를 친하게 여기면 곧 그를 귀하게 해주려 하고 그를 사랑하면 곧 그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한다. 상을 유비 지역에 봉한 것은 부유하고 존귀하게 해주려 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자신은 천자인데도 동생은 보통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친하게 대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만장이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순이 상을 추방했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상이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었고 천자인 순이 관리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려고 세금을 바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순임금이 상을 추방했다고도 한다. 그러니 어떻게 상이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 수 있었겠느냐. 비록 그렇게 하긴 했지만 늘 동생을 만나보고 싶어하여 줄곧 찾아오도록 했는데 조공의 시기가 되지 않는데도 정무를 이유로 유비의 군주를 접견했다라는 기록이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아무튼 그 맹자의 말은 대체로 다 타당하지만은,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족관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효제라 그러죠.
효는 높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요. 예, 부모님에 대한 사랑,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제라는 거는 동생 같은 이제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을 제라 그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양파 털 때문에 이런